자, 우리 경제 문제가 뭔지, 그래서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는 경제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맨 처음에 경제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한 번씩 다 봤어. 근데 경제 주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것도 1-1에서 소단원 1에서 대충 봤죠? 자, 우리 경제 주체 누구누구였어? 먼저 가계. 그치?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외국.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 자, 일단은 우리 가계랑 그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가계, 기업, 정보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계를 봅시다. 가계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받아. 그리고 써. 이거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 그리고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야. 경제를 구성하는. 자, 돈을 받고 쓰는 거. 이거를 하는 그 가계라고 하는데, 먼저 소비를 한다고 보면은 소비자로서의 가계는 뭘 살까? 뭐 여기저기서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 이제 가계 소비자잖아?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누구한테 알려줘? 물량을, 그리고 종류를 생산자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해. 그러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랬어? 소비의 목표가 뭐야? 효용 추구라고 그랬어. 효용이 뭐라고? 만족감. 이게 결국 소비의 포인트야. 그러면은 돈 받는 입장, 공급자 입장도 있어. 뭘 공급해? 너는 뭘 공급을 해야 돼? 돈을 받기 위해서? 노동을 공급을 해야 돼.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던가 건물을 대여를 해줄 수 있어. 그치? 지대. 아니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 그치? 이런 자본. 이건 토지라고도 하죠. 지대는 돈이니까 우리 그냥 이거 다 저기로 하자. 노동력, 토지, 자본을 제공해. 누구한테? 기업한테도, 정부한테도. 그치? 자, 이거를 다 뭐라 그래? 생산 요소라 그래. 이건 노동.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땅, 생산, 이미 자연에 있는 거. 자본은 건물,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을 저기를 하지. 근데 가장 포인트는 노동자란 말이야.
왜냐하면 돈을 받으려면 난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노동으로 하는 난 결국 노동자로서 뭘 가져야 돼? 권리와 의무가 있어. 권리는 뭐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의무는 뭐야? 내가 해야만 되는 거. 자, 노동자는 어쨌든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뭘? 노동을 제공하고. 자, 그러면은 노동자의 의무는 뭐야? 열심히 일해야지. 근로 계약에 따라서. 책임감이야, 이거는. 자, 권리는 뭐가 있어? 월급. 가장 적게는 월급, 시급부터 해가지고 휴게 시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걸 권리라고 하지. 이거를 지켜줘야만 해, 법적으로. 왜? 이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뭐니까? 의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이제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지. 언제나 뻔뻔스럽게 의무만 다 하라 그러고 권리 보호는 1도 안 해주는 사람들 진짜 많아. 진짜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시험 기간이니까 난 찍을 게 많으니까 패스. 자, 권리 보호 장치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뭐야? 법이 있어. 헌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걸로 근로를 법을 보호를 하는 거지. 권리를 보호를 하는 거지. 법으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감옥 가야지. 그치? 자, 그거 노동 3권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했으면 얘기하시고 안 했으면 패스. 일단은 자, 두 번째 기업. 기업은 뭘 하는 사람이야? 뭘 하는 집단이야?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가장 포인트 이윤을 목적으로 뭘 재화나 서비스를 뭘 해? 생산을 해. 그치? 생산을 해서 지금 소비자한테 그거를 판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이거를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자, 생산 요소에 얘네들은 생산 요소. 얘네들이 이 제공하는 생산 요소에 뭐야? 수요자이기도 해. 수요자. 뭘? 얘네들이 제공하는 거를 받아서 쓰니까 받아서 쓰니까 수요자잖아. 주는 애들을 공급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공급자고 이렇게 수요자로 같이 세트로 묶이기도 하지. 그치? 이런 거 포인트 이런 게 1번으로 저희가 되고 그리고 이걸로 해서 뭘 해? 세금을 납부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좀 정신사납지? 뭐랑은 노동, 생산 요소 공급자한테서 뭘 받아? 생산 요소를 받는 수요자 입장이야. 수요자 입장. 그리고 정부한테
세금을 납부해.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를 하겠지. 이렇게 해서 납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도 있는다. 물론 공급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 당연히. 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을 하니까. 생산자. 자, 기업이 가장 기업의 큰 덕목은 뭘까? 덕목.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였어? 기업의 목적이 뭐였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윤을 추구해 주는 거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돼. 뭐?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이라는 거는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 거야.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래서 생산 비용은 다 쓰는 돈이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목적인데 얘들 이윤 추구하는 거 좋단 말이야. 그렇지만 같은 사회에서 있으려면 뭐 또 해야 돼?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돼. 사회적 책임도 있는데 얘네들이 져야만 하는 책임은 뭘까?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팔아서 이윤을 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그치? 어떤 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내가 만약에 그 어업을 한다고 쳐. 근데 무분별하게 치어 그 새끼 물고기도 다 잡아 싹쓸이하면 그러면은 후대에 물고기가 남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센치 이하 되는 애들은 무조건 놔줘야 된다. 이거는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가 정신 몰래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환경오염. 얼마 전에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발리를 갈까 세부를 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발리를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발리에 이렇게 강물이 있잖아.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다 빨간 물이 돼가지고 물이 넘쳤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보니까 그 근처에 그 염색 공장인 그 뭐야 옷감 염색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그 정화를 제대로 안 해서 내보낸 거야. 그래서 다 빨갛게 물들었대. 그래서 난 세부를 갈 거야.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 뭐 이런 거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얘네들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윤 추구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회에 폐악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도 같이 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플러스해서 기업가 정신 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 기업가 정신 뭔가 되게 꼰대 같지 않아? 나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꼰대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정신 뭐 이런 거 되게 난 되게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기업가 정신은 뭐야? 창의성, 뭐 도전 정신 이런 걸로 뭐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기업가는 안정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럼 발전이 없어. 창의성과 도전 정신, 위험을 무릅쓰고 성장을 추구해야 이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또 일어나? 결국에는 경제 발전 혹은 국가 발전 기여를 하게 되겠지. 그치? 뭐 창의성, 도전 정신 솔직히 이런 거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좀 힘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일 아니라고 막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전 정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이건희가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 반도체에 집중을 하자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삼성이 그렇게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마만큼의 무언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다 떼놓고 딱 그것만 보자면 그치? 그런 게 창의성, 도전 정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창조적 파괴.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삼성에서 혁신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한창 삼성을 혁신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갈 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전부 다 바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다 깨라.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모든 걸 우리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뭐랄까 창조, 이윤 뭐 이런 걸 창출해낸 거지. 덕분에 삼성은 지금 거의 독점이잖아. 독 독점은 아니지. 애플이랑 반반 나눠 먹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정부는 뭘 하는 애들이라 그랬어?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한다 그랬어. 자, 애초에 정부가 소비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뭐야? 가게와 기업이 원활한 뭐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소비랑 생산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유지를 하고 이제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재정 활동을 해야 돼. 재정 활동이 뭐야? 재정은 그냥 수입 플러스 지출이야. 수입하고 지출 관리. 어느 저기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지만 가게가 됐든 뭐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입하고 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건 그냥 망하는 거야. 그치?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어디다가 쓰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재정활동 정부는 나라의 살림을 하는 주체잖아. 살림. 그래서 예산 맨 처음에 그 연초에 항상 어디 부서에 얼만큼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형평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지출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겠지. 자, 그러면 국가는 수입을 어디서 가져올까? 세금에서 가져와. 세금. 다 내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행동하는 거 잘 보란 말이야. 걔네들이 돈 쓰는 거 다 니네 부모님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조세, 이거를 조세라 그러지. 조세가 가장 큰 그 수입을 수입을 담당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자, 그러면 지출은 어디서 할까? 지출은 그냥 쓰는 돈 전체 다 어디다가 뭐 공공사업이 됐든 뭐 다 공공사업이지. 그치?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부가 쓰는 돈, 뭐 이런 거를 다 지출로 저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어. 정부의 역할은 뭘까? 나 오늘 설명 너무 못한다. 선생님 졸려서 그래. 정부의 역할은 뭘까? 알아서 듣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을 해야 돼. 알겠지? 경제적 역할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어. 일단 시장 경제 체제 플러스 계획 경제 체제였잖아.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일단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하되 필요하면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그 계획 경제로서의 무언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필요해. 그런데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막 만들려고 안 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가로등 같은 거, 보도블록 같은 거. 자, 만약에 니네가 어디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깜깜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로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국가가 집이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이 4군데 집한테 니네 여기 가로등 쓸 거니까 가로등 만들 거니까 니네 돈을 얼마씩 내. 여기 돈 하는데 얼마가 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했어. 그랬더니 얘가 저는 밤에 안 다니는데요. 저 가로등 필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돈 안 낼래요. 했어. 그런데 얘가 밤에 만약에 다녔어. 가로등을 그래서 3명이서 새 집에서 돈을 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얘가 밤에 다녔어. 그렇다고 얘한테 야 너는 가로등 저기 하는데 돈 안 냈으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공공재라 그래. 이런 거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거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기업에서도 딱히 뭐 세운다고 더 이윤이 더 창출되는 것도 아니지. 그치? 그거 한 번 세워놓으면은 뭐 그렇다고 거기서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정부가 시장의 기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필요는 한데 못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정부가 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국방, 치안 뭐 이런 거 있어. 군대 있지. 군대. 우리가 저는 저 지켜줄 필요 없으니까 군대에다가 관련 세금 안 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해도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킨단 말이야. 너 지금 돈 안 냈으니까 우리 그 군인들한테 저희 보호받을 권리 없어. 그러니까 전쟁 나면 네가 제일 먼저 나가서 총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국방, 치안, 경찰도 그렇고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걸로 하는 게 과세랑 그 다음에 금리라고도 하지. 이자율, 세율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과세, 세율, 자원 배분. 자, 금리랑 비슷한데 우리 일단 금리 없이 세율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국가 입장에서 이건 소비를 좀 늘려야 돼. 소비를 늘려야 되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될까? 세금을 줄이면 되지.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하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겠지. 이게 목적인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소비를 줄이고 싶어. 이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올려야 돼. 그러면은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 거고. 자, 시장 기능 보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건 뭐냐면 그냥 빈부격차 줄이기야. 사회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이러는 빈부격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높아져? 불안감이 높아져. 이러다가 나 폭삭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높아져. 나는 영원히 저렇게 못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빈부격차 자체를 줄일 순 없어. 근데 뭘 줄일 순 있어?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순 있어.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를 정부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조금 내가 좀 더 사게 만든다든지 좀 더 좋은 걸 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내 소득 자체를 늘려줄 순 없지만 그치만 조금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더 잘 버는 사람과 그 간극을 줄여주는 뭐 그런 저기가 있는 거지.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누진세 같은 거를 적용을 하고 있어. 누진세 뭐야?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리고 가장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해. 경제 안정화. 경제 안정을 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 수입을 증가시켜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 근데 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의 가치란 말이야.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는 말일까 아니면 적다는 말일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도 올라가.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써, 안 써? 안 써. 그치? 그러면은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야? 점점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그치? 이렇게 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사람들이 돈을 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돈 쓰면은 내일 당장 라면 먹을 돈도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유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 투자 유치를 해야 돼. 이거는 경제 발전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들 굴려야 되고 투자 유치를 시키고 이건 돈 쓰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이것도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는 경제 발전을 저기 해서 이 두 개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사용을 해야 국가가 불안감 없이 잘 운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도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이야.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고 얘네들이 각각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 되게 길게 했네.